보물섬 키워드 브리핑 출발해 보겠습니다. 일단 최근 크게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투자의 대가로 잘 알려진 워런 버핏이 이끄는 회사죠. 미국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구글의 모 회사 바로 알파벳의 주식을 대거 정말 통 크게 사들였습니다. 과거 횡보를 저희가 체크해 보면 일단 애플을 제외하고 기술주 투자에는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기술주 투자를 결심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AI 다시 힘이 실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거품론에 좀 일희일비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투자의 불씨가 좀 AI 쪽으로 해서 다시 살아날 수가 있을까요, 가이드님? 일단 지금 증시의 대표적인 화두가 되는 이슈죠. 아무래도 AI 버블과 반도체의 조정 그 두 가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반도체가 조정을 보이고 AI가 버블이었다면 굵직한 버크셔 해서웨이 투자 회사와 그리고 여러 기업들이 이 AI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이제 슬금슬금 투자를 했던 것을 빼려고 하는 모습들도 많이 나오겠죠. 근데 오히려 반대로 지금의 시점에서도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까요? 그 부분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의 대가라고 불리죠. 워렌 버핏인데, 혹시 시청자분들은 이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효영 씨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 뭘까요? 혹시 알고 계시는 게 가치 있나요? 투자 아닌가요? 맞아요. 아마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면 가치 투자를 한다. 대표적으로 중요한 대사 하나를 하죠. 잃지 않는 투자를 해라. 그리고 이 가치 투자를 또 어떻게 돌려서 좀 풀어보다 보면 네. 이 주가가 낮은 종목을 오랫동안 끌고 가서 고수익을 높이는 그런 전략들을 많이 추구한다라고 알고들 계시지만, 이 워렌 버핏도 무조건 싼 기업만 매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싼 기업만 투자를 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어떤 투자를 많이 하느냐? 적당한 가격에 사서 적당한 가격에 파는 걸 되게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이호영 MC도 얘기를 해줬지만, 지금까지는 이 대표적인 AI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투자를 안 하고 있다가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현 시점에서 오히려 투자를 감행했다라는 거, 뭔가 조금 우리가 알던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과 좀 다르게 보이시지 않나요? 자, 그 부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우리가 전해 듣기로는 AI는 거품이다, 버블이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죠. 자, 근데 오히려 이 AI에 대해서도 인프라 쪽에 베팅을 강하게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투자를 통해서 이 포트폴리오 상위 10위권 안에 한 번에 들어설 정도로 엄청난 투자금을 이번에 투자를 했다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인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 알파벳에 대한 투자 왜 했을까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겠죠. 알파벳에 대한 기업의 재료를 좀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검색,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이죠. 구글, 인터넷이나 광고, 서칭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지금 나와 있는 이 서칭 홈페이지에서는 사실상 최강이 아닐까라고 또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동영상, 이걸 제가 또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너튜브, 자, 그런 쪽으로 동영상이 또 있습니다. 자, 클라우드나 AI 같은 서비스들도 다양하게 하고 있으니 어때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플랫폼들이 모두 알파벳에서 나오더라. 자, 그렇기 때문에 AI에 대한 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현금 창출이 가능한 기업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AI 시대에 돈이 모이는 플랫폼이라는 얘기예요. 애플을 정리하면서까지 알파벳에 대한 투자. 자, 워렌 버핏만 하지 않습니다. 뒤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들의 얘기도 나올 건데, 자, 주말간에 이런 이슈가 나왔어요. 삼성이나 현대, SK, LG 같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4개의 기업이 있죠. 4대 기업이 있는데 3년에서 5년 동안 1,300조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계획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크게 보면 어떤 섹터에 주로 돈이 들어가느냐? 반도체나 AI, 데이터 센터, 로봇 등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AI와 로봇 지금 계속 오르고도 있잖아요. 특히나 여기에 대한 수혜로 지금 어디가 오르고 있었어요? 반도체가 오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앞으로 계속 증설이 될 데이터 센터까지도 이 기업들은 꾸준하게 만들어내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KPX에 대한 방향, KPX가 뭘까?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자, 일반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그냥 가만히 무언가 개발만 하고 투자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 하나의 용어로 보면은 소비 지출이라는 얘기예요.
AI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그냥 AI에 대한 플랫폼 하나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AI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리고 AI에 대한 정보를 어디로 수집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 센터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데이터 센터를 통한 소비 지출 방향성을 얘기를 합니다. 자, AI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앞서 봤던 워렌 버핏과 마찬가지로 국내 4대 기업들도 이런 인프라와 KPX를 방향을 잡고 있더라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워렌 버핏과 국내 대기업들,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이 결국은 AI와 반도체에 투자를 하는데 중요한 건 지금 시장 AI와 반도체가 왜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바로 내일 모레 나올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때문이에요. 엔비디아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AI의 랠리가 이어질지 버블론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조정으로 더 이어질지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실적만 딱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실적의 결과치에만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 실적의 결과치에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가 가이던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총 네 가지의 포인트를 이번 실적 이후로부터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데이터 센터의 매출 성장률이에요. 여러분들, 엔비디아의 주가가 지금까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AI에 필요한 GPU나 HBM 등 고성능에 대한 반도체를 생산해서 열심히 팔아온 결과물일 수도 있어요. 다만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절대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기업은 결국에는 무언가를 팔아서 이익을 남겨야 되는 하나의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익치가 계속 꾸준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지금까지 오를 수 있었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실적에 대한 예상치가 나올 때마다 항상 50%씩 평균적으로 50%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고 거기에 맞는 결과치를 엔비디아가 실적으로 내놓았기 때문에 주가는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증권사에 따르면 50% 내지 60%의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분석을 하고는 있지만 정말로 그렇게 될지는 결과치에 따라서 좀 바뀔 수도 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신규 아키텍처에 대한 수요예요. 아키텍처라는 건 사실상 이제 이 엔비디아가 주로 판매하는 고성능 반도체를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HBM이나 GPU,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블랙웰이나 호퍼 같은 엔비디아가 주력으로 판매하는 상품들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죠.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 영향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은 사이가 좋지 않아요. 맨날 싸우다가도 화해하고 또 싸우다가 화해하고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이가 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원래는 중국한테 엔비디아가 만들었던 저사양 반도체를 꾸준하게 수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미국은 중국에게 이런 반도체를 수출하는 것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하나의 매출로 발생되었던 중국향 매출이 끊기게 돼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은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중국에 대한 수출을 이제 앞으로 어디서 끌어올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된다면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도 엔비디아 이 부분을 완화하고도 성장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에 대한 신뢰도를 얻게 되겠죠. 자, 네 번째. 하이퍼스케일러와 KPX 가이던스. 뭔가 어려운 용어가 두 개나 있죠. 하이퍼스케일러와 KPX인데 우리가 아까 봤던 KPX는 소비 지출, 즉 투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대해서 어떠한 투자를 하는지 설비이냐 아니면 시설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하이퍼스케일러는 AI 데이터 센터의 사업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보면 아마존 웹서비스나 메타 이런 대표적인 AI 플랫폼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들이 앞으로 AI 그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얼마나 진행하느냐 이 가이던스에 따라서 결과로는 어떻게 될까요?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이 지금의 AI와 반도체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AI 다들 좋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것만 봤기 때문에 AI가 전반적으로 어떠한 분류를 가지고 있는지 산업에 대한 생태계를 아시는 분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4개의 분류로 좀 나눠봤습니다. AI 서비스를 쓰는 수요 단계, 그리고 플랫폼, 하이퍼스케일러와 인프라, 하드웨어 코어, 마지막에는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예요. 자, AI 서비스를 쓰는 수요 단계는 어디일까요? 실적보다는 기대감에 주가가 움직이는
챗 GPT나 여러 가지 코파일럿 같은 AI 플랫폼을 만드는 기업들이겠죠. AI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업들이 이 수요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플랫폼 하이퍼스케일러는 뭘까요? AI 모델을 올려서 서비스하는 기업이죠. 흔히 말해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AI를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우리가 방금 전에 말했던 메타, 아마존 웹서비스, 구글 같은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근데 세 번째는 뭘까요? 인프라나 하드웨어 코어. 이 부분은 GPU나 HBM, AI 서버 제도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시점에서 지금의 주식시장에서 가장 부각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인프라와 하드웨어 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의 시점 어디로 넘어가고 있어요? 다시 플랫폼 하이퍼스케일러와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로 투자가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 같은 경우는 변압기와 전선, 냉각 장비에 중점으로 맞춰질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주가가 강하게 올라왔었다면, 자, AI가 좋은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디로 투자를 하기 시작해요? 덜 오른 AI 관련 업종으로 수급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GPU나 HBM, 이 인프라와 하드웨어 코어를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들은 주가가 이제 계속 빠질까요? 자, 그 부분도 엔비디아의 실적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과 조정을 또 어느 정도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되어 있는 주식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아까 봤던 모델 솔루션이라는 기업인데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차트를 통해서 두 가지의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볼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트를 보면 이 캔들들이 있죠. 주가의 하루 이 종가를 결정짓는 캔들이에요. 빨간색과 파란색,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캔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아래에 있는 이 캔들의 신뢰도를 알려주는 거래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주식시장에서 인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것을 예측해 알려주는 것이 바로 거래량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주가에 대한 방향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해주는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자, 그 이동평균선, 캔들, 거래량, 그 세 가지를 줄여서 두 가지만 볼 겁니다. 첫 번째는 주가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황금선, 그리고 황금선 위에 무사하게 안착을 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정표를 볼 거예요. 우리가 지도를 보고 여행을 가는데 올바르게 가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길이 바로 이 이정표라는 얘기예요. 주가가 황금선 밑에서 움직임을 보인다면 전반적으로 주가는 우하향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겠지만, 이 황금선 위에 무사하게 안착을 해준 주식들이라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지금의 차트만 보더라도 황금선 위에 무사하게 안착을 시켜줬기 때문에 급등하는 차트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차트도 같이 살펴볼게요. 핀텔이라는 기업인데요. 방금 전에 봤던 모델 솔루션의 차트와 굉장히 유사하죠. 지금까지는 황금선 밑에서 움직임을 좀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황금선 위에 무사하게 안착을 시켜줬고, 그 무사하게 안착을 정확하게 시켜줬다라는 증명인 이 이정표가 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황금선 위에서 이렇게 주가가 또 한번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방금 전 페이지에서 봤던 모델 솔루션과 두 번째 페이지의 이 핀텔 역시 모두 다 100% 이상의 상승이 이 황금선 위에서 나왔다라는 것이겠죠. 자,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이 주식 매수해야겠다라고 결정짓는 것이 결국에는 차트를 통해서 결정을 짓잖아요. 근데 그 주식이 고평가가 되어 있는지 저평가가 되어 있는지, 혹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결국 이 두 가지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가지 확인하시는 방법은 조금 이따가 또 교육을 통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AI 거품론이 부각된 시점과 또 수면 아래로 내려앉은 시점, 이 둘의 차이가 상당합니다. 일단은 엔비디아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중요한 만큼 주시해 보셔야겠네요.